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예민해서. 어머니, 저 괜찮지 않아요. 당신이 예민한 거야. 우리 엄마 천사야. 효도는 셀프입니다. 어머니, 걱정되시면 직접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키는 거지. 결혼 1년차 지은 씨는 인자한 미소 뒤에 독을 숨긴 시어머니의 화법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모든 간섭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라는 핑계로 포장하고 딸 시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지은 씨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 남편은 엄마가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예민하다며 오히려 지은 씨를 탓한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 뒤에 그림자를 발견한 지은 씨가 스스로의 마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품격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막말을 퍼붓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부시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심장을 찌르는 사람. 나는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모든 일상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는 사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착한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성벽 앞에 갇혔던 한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서 이유 없이 몸이 으스스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챕터 1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만 제 등 뒤로는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았죠. 옆에서 남편은 봤지? 우리 엄마 따뜻한 거? 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의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10분도 채가질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옷차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셨거든요. 지은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입지? 나도 다 안다. 너 예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니? 그 말 뒤에 이어진 한마디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근데 박사모님이 보더니 표정이 좀 내가 편한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다음에 올 때는 조금만 더 단정하게 입어주면 안 될까? 우리 집 체면도 있고 말이야. 지은아, 이 과일 좀 먹어봐라. 나야 물가 비싸서 이런 거 안 사 먹지만 우리 며느리 온다기에 마트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놈으로 골라왔어. 젊을 때 영양 관리 잘해야지. 특히 손주 생각하면. 어머니는 사과 한 조각을 제 접시에 놓아주시며 한숨을 푹 내쉬셨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벌써 손주들 재롱 보느라 바쁜데 우리 아들이 문제 있을 리는 없고 보통은 여자 쪽이 문제인 경우가 많다더라. 병원은 가봤니?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지만 제 숨은 턱 막혔습니다. 챕터 2 보이지 않는 비교 그리고 서러움.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니? 부엌에 들어서기 무섭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제가 고무장갑을 끼자마자 어머니의 부드러운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냉장고 정리는 이 칸부터 해야 아들이 편하다. 상차림은 왼쪽부터 놓아야 예의인 거 알지? 모든 문장의 끝에는 늘 같은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나는 정말 상관없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 예민해서 그 말은 마치 내 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내가 부족하다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아당기셨어요. 어머, 손이 왜 이렇게 차니? 몸이 냉한가 봐. 우리 딸은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너는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식이 없으니. 그때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눈치 없이 한마디 거듭니다. 엄마, 지은이 건강해. 걱정 마.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 아들 건강해야지. 근데 집에서 음식을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지은아, 너희 집 음식 간이 좀 세더라. 우리 아들은 담백한 거 좋아하는데. 어제 저녁 싱겁다며 투덜대던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엄마의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당신 핑계대면서 말씀하시는 거 불편해.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가? 엄마가 나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만큼 천사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시는 시어머니의 화법,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을 해야 할까요? 챕터 3 김장 매트에 흐르는 차가운 침묵. 김장철이 다가오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다음 주에 김장 좀 도와줄 수 있니? 저는 사실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잘 못해서요. 그러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셨죠. 요즘 젊은 애들은 김장 안 배우지. 사 먹으면 편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김치 아니면 절대 안 먹잖니.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너도 언젠가는 배워야지. 결국 도착한 시댁에는 이미 시누이가 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배추를 치대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손이 야물어서 나만큼 잘하네. 애도 걱정 없이 쑥쑥 잘 낳고 일도 잘하고. 역시 내 딸이 최고다. 그치, 지은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잘해보려 해도 어머니는 제 손을 거칠게 낚아채셨죠. 아이고, 양념을 그렇게 많이 묻히면 아들이 싫어해. 지은아, 너는 그냥 옆에서 배추나 날라라.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오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오늘 며느리가 김장 배우느라 고생 많았다. 엄마가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아직 서툴러서. 올해 김치는 결국 엄마랑 누나가 다 했어. 내 처가 빨리 임신이라도 하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남편은 그저 김치가 맛있다며 입에 넣기 바빴고 저는 그 빨간 김치 양념이 제 가슴에 피멍처럼 남았습니다. 챕터 사유도는 셀프, 청소기는 며느리모.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집 청소기 하나만 사줄 수 있니? 깜짝 놀라 전화를 드리니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데 말이야. 아들이 우리 집 청소기가 너무 오래됐다고 걱정하더라. 엄마 허리 아플까봐 잠도 못 자겠다고 하네. 퇴근한 남편에게 물어보니 정작 남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효도하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아들 핑계를 모른 척 할 수 없어 결국 가장 좋은 모델로 사드렸습니다. 어머, 고맙다.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나는 그냥 빗자루질해도 괜찮은데. 너희가 돈을 모아야 집도 사고 해도 낫지. 며느리가 돈 관리를 잘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딸은 참 알뜰한데. 선물을 해드리고도 저는 돈 관리 못하는 며느리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청소기 먼지통처럼 답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자꾸 당신 핑계를 대시는 걸까? 하지도 않은 말을 당신이 했다고 하시면서 제 물음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나 걱정해서 좋게 말씀하신 거잖아.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를 꼬아서 들어? 좋은 청소기 사드리고 왜 분위기를 망쳐?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이 가장 먼 남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매일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하루라도 제가 먼저 전화를 안 드리면 어김없이 연락이 왔죠. 며느리야, 오늘은 연락이 없네. 별일 있니? 우리 아들이 아침은 잘 챙겨 먹고 나갔는지 걱정돼서. 전화의 내용은 늘 복사한 듯 비슷했습니다. 맞벌이라도 집안일은 여자가 더 신경 써야 한다. 나는 옛날에 더 힘들게 살았어도 아들 밥은 안 굶겼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밖에서 기죽으면 안 되잖니. 처음에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에 성실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려 제 일상을 미루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휴대폰에 뜨는 시어머니 세 글자가 커다란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어느새 웃음을 잃은 채 부족한 사람, 배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라는 시험지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고 모든 공은 아들과 딸에게 돌아가는 그 교묘한 균형 속에서 저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내 진심, 오해하지 마라. 그 진심이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서 차갑게 흩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말하는 진심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는 괜찮다는 말로 시작해 타인을 깎아내리는 화법은 상대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지은 씨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챕터 6둑이 터져버린 어느 저녁의 고백.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며 또다시 아들 핑계를 꺼내 드셨죠. 지은아, 나는 정말 상관없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요즘 부쩍 안색이 안 좋더라. 내가 집에서 너무 당신 일만 챙기는 건 아니지? 옆에서 과일을 먹던 남편은 그저 웃으며 엄마 지은이도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서 그래라고 저를 돕는 척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 딸 봐라. 직장 다니면서도 남편 내조에 애들 교육까지 완벽하잖니. 역시 여자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으면서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렸죠. 저는 쥐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부시게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이 그날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그 말씀은 제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들려요. 어머니는 항상 웃으시면서 나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저를 탓하고 계시잖아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제 팔을 붙들며 당신 왜 이래?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예민해서, 남편 입맛이 까다로워서, 모든 간섭을 남편 핑계로 포장하시는 것도 이제 버거워요. 어머니, 정말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직접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의 미소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침묵을 깨야만 했던 걸까요? 이 긴 고요 뒤에 어떤 결말이 기다릴까요? 챕터 7선을 긋는다는 것의 품격.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지은아. 내가 언제 너를 탓했다고 그러니. 다 너희 잘 되라고 우리 아들 걱정돼서 한 소리지.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 걱정이 저를 작아지게 만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도 제 부모님의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의 딸이 완벽하게 잘 해내는 것처럼 저도 제 방식대로 이 가정을 잘 꾸려가고 싶어요. 앞으로 남편의 식성이나 안색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직접 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거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당신 핑계를 대실 때 옆에서 웃고만 있는 건 나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우리가 행복해야 어머니도 행복하신 거잖아. 당신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집에 오기가 힘들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드리던 안부 전화를 멈추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가 왜 연락이 없었니? 라고 은근히 서운함을 비치시면 저는 예전처럼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 주에 업무가 좀 많아서요. 여유 생기자마자 바로 전화드린 거예요.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제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법. 그것이 제가 선택한 품격 있는 거리두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챕터 8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키는 것.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화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문득문득 우리 아들이 라는 말이 나오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부드럽게 말을 끊거나 화제를 돌리자 어머니도 제 선을 눈치채신 듯 보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제 마음을 표현한 날 이후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적절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기 시작했죠. 엄마, 지은이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남편의 이 한마디가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에 가는 길이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한 미소 뒤에 숨은 가시에 찔려 아파하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의 안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문고리를 걸어 잠글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나는 괜찮은데 라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럴 땐 미안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치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은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드러운 폭력에 더 이상 혼자 눈물 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나 이메일로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작가진이 정성껏 대본으로 구성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